공동 메인 이벤트에서 라파엘 PGF가 부상당한 댄 후커를 대신해 짧은 통보로 저스틴 게이츠와 맞붙습니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페레이라와 안칼라에프가 대결하는데 안칼라에프는 지난 1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레이라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안칼라에프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레슬러들과는 다른 유형의 레슬러입니다. 물론 페레이라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의 레프트 훅은 마치 미사일과 같습니다. 페레이라는 확실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고 저는 그가 현재 UFC에서 가장 활동적인 챔피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안칼라에프를 재빨리 처리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페레이라는 지난 2년 동안 6번이나 경기를 치렀고 그중 일부는 짧은 통보로 심지어 메인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했고 그 덕분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본 선수 중 가장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무섭고 위압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농담도 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그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리 프로아즈카와의 싸움 전에 프로아즈카가 특별한 힘을 사용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안칼라에프는 다게스탄 파이터들로 구성된 인상적인 그룹에 속하며 타이틀을 위해 싸울 최신 선수입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타이틀 샷을 얻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다게스탄 파이터들을 떠올리면 그들이 레슬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칼라에프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직접 맞붙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싸움을 원했으며 케이지 밖에서도 케이지 안에서만큼 타이틀 샷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펀처이자 키커이며 여전히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타에서 얀 블라코비치와의 타이틀 싸움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자신이 세계 최고의 라이트 헤비급 선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가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폴 크레이그와 싸웠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그래플링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그는 이후 알다시피 호남 무술 기술을 모두 갖추겠어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스탠드업 기술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칼라에프가 페레이라와 같은 선수와 싸울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는 발이 빠르고 그래플링 실력도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페레이라에게는 확실한 도전이 될 것이며 아마 이전에 마주한 어떤 상대와도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공동 메인 이벤트에서 댄 후커는 저스틴 게이츠와 싸울 예정이었지만 손을 다쳤습니다. 스파링 중 상대의 머리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 관절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라파엘 PGF가 짧은 통보로 대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5라운드 대신 3라운드로 진행될 것입니다. PGF의 경기를 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이며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선수 대단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니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빠릅니다. 그는 잠시 경기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 전과 같은 수준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가 많은 기술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비 라울러와 그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라울러는 이 선수는 정말 훌륭해. 그는 차세대 스타야.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그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는 뛰어들어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전에 싸운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도로 긴장해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이전에 긴장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처리할 것입니다. 저스틴 게이츠와의 경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시간을 투자했고 훈련 캠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위든 10위든 12위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스틴 게이츠와 라파엘 PGF는 이전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UFC 286에서 공동 메인 이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매우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케이지에 들어갈 때 혼란을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싸움이었죠. 두 선수 모두 서로 주고받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PGF가 저스틴 게이츠와 같은 상대와 싸우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알게 될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스틴 게이츠가 파이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깊은 물로 끌고 가서 익사시키는 스타일입니다. PGF는 그런 경기를 경험할 기회를 가졌지만 그 경험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좋아, 이게 바로 그것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저스틴 게이츠와의 경기에서 그런 느낌을 얻었으니 그가 그 싸움에서 무엇을 배웠고 다음 싸움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저스틴 게이츠처럼 노가웃 당한 후 1년을 쉬고 돌아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라파엘 PGF가 전방 십자 인대가 찢어진 후 돌아오는 것인가요? 그는 거의 2년 동안 쉬었습니다. 저스틴 게이츠는 진정한 파이터입니다. 그는 훈련 중에 노가웃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어나서 가자, 다시 한번 하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PGF의 경우 그의 마음속에는 내 다리가 정말 준비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내 다리가 버틸 수 있을까? 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부상 후 복귀하는 것이 노가웃 당한 후 복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경우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저스틴 게이츠와 같은 선수를 상대할 때, 그리고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잘 처리하고 극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 턱이 예전과 같을까? 또는 예전처럼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걱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PGF와 같은 선수에게 저스틴 게이츠와 싸운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에 대해 고민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치 매일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고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